186쪽 37가지 보리분법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마지막 8정도 이야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7각지 이야기를 하고 7가지 깨달음의 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제 8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8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불교 공부에 있어서 백미입니다. 8정도는 하도 많이 들어서 내지는 빤한 이야기라서 그런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전혀 않아요. 자, 8정도 하면 우리 목차는 다 외우잖아요. 첫째가 정견이잖아요. 정견. 한자도 간단하잖아. 바로 본다는 거야. 뭐 영어로 right view, 뭐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바로 본다라고 하는데 이걸 쪼매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뭐가 쪼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나의 관점도 문제인데 있는 그대로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 보는데 있는 그대로 봐줘요? 저를 보는데 있는 그대로 봐지냐고. 있는 그대로 했을 때 그게 그 모양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 나름대로 컨텐츠에 뭐 있어요? 있는 그대로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라는 말이 좋죠. 그대로 하면은 뭔가 순수하고 훼손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하는 것들이 그대로라는 말에 이미 담겨져 있어서 그 함정에 빠진단 말이야. 제일 공부 못하는 인간들이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냐면은 있는 그대로 사람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론을 낼 수도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것을 본대요. 자기가 파악할 수 없는 걸 본대요. 이 말이 되느냐고. 말만 번드르 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돼.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아닙니다. 정견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자, 있는 그대로 하면은 만약에 있는 그대로 있다면은 주관적 세계예요, 객관적 세계예요. 객관적 세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대로라면은 있는 그대로니까. 있는 그대로라는 말에는 뭐야?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있다는 거야.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것을 방해하는 이유는 뭐지? 그게 주관이야. 주관적 문제 때문에 객관, 즉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단정하고 있다고. 그 말 속에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과연 객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불교는 그 객관의 대상이 있는 그대로라고 뭐냐면 전제하면서 그걸 인정할까요? 안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문제가 있고 그것을 무상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예, 객관의 대상도 무상하고요. 바라보는 이 주관도 무상합니다. 부처님의 바른 관점 중에 가장 핵심은 무상하다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것은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야? 달라진다는 이야기야? 그래요.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불교의 어떻게 하면 핵심적 첫 출발인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것은 불교하겠다는 이야기야. 안 그러면 쥐 생각을 하겠다는 이야기야.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견이라는 말 안에서 있는 그대로라는 말을 쓰는 것은 말은 좋지.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있는 그대로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즉 객관이라는 말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라. 객관의 대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실제하질 않습니다. 객관의 대상이 실제하질 않아요. 당연히 주관이라는 것도 실제하겠어요? 문제가 있겠어요? 당연히 문제가 있지. 자, 본다고 했을 때 있는 그대로 내비도 보는 것은 내 눈이 보는 거야? 내 기억이 보는 거야? 기억이 본다고 이야기했죠. 기억이 본다는 이야기는 주관이라는 것을 무엇이 형성시켜? 나의 경험체계 기억이 주관을 형성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체계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관점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붉은색을 좋아해 안 좋아해? 요즘 붉은색 뭐 어떤 당에도 붉은색 쓰니까
근다지만은 붉은색을 과히 안 좋아했지. 왜냐면은 북한의 색깔을 붉은색으로 잡았으니까. 예? 발갱이 그래. 잡았잖아. 그러니까 붉은색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런 가치관을 이미 그냥 교육을 통해서 가져버렸잖아. 붉은색이라면은. 그리고 파란색은 마치 평화를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뭐냐면 우리한테 지금 교육된 관념이잖아. 교육된 관념. 저 남방에 가면은 저 부처님이 계신 인도나 저 스리랑카나 미얀마에 가면은 붉은색이 뭘 상징해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붉은색으로 소스라치는데 그쪽은 붉은색이 평화를 상징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관념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쪽은 붉은색 보면은 평화로운 거예요. 우리는 붉은색 보면요. 괜히 그냥 그런데. 예? 또 왜 그래요? 그냥 관념의 문제거든. 그것이 가치관이 형성되는 데까지의 기억과 경험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은 정반대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야. 요즘 어제 지휘자가 누구 옆에서 뭐 얼굴이 크게 나서 파이다고 막 이야기를 하던데 얼굴 작은 사람 좋아하잖아. 예. 얼굴 작은 사람이 조선시대 가면요 좋아했겠어요. 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 남자고 여자고 조선시대는 불문하고 얼굴 작은 사람은요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부실한 사람이고 저분 어디다 써보고 이래. 그래서 우리 관상 볼 때 뭐야? 너무 대단해가 아니고 하관을 중요시하잖아. 하관을. 하관이 뭐요? 하관. 하관이 뭐냐면은 나중에 인생 후반기에 복이라는 거야. 그래 하관이 좋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뭐 초반에 좋으면 뭐해? 우리 그 뭐 속된 말로 초장 뭐라고 하는데 하관이 좋아야 뒷복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농경사에서는요 하관이 좋아야 지구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농경사에서는 그러니까 지구력 있고 하려면은 여러분 아니 농경사에서 다리가 미끈하고 길고 허리가 짤룩해야 되겠어요. 아니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미적 기준하고 오늘날 미적 기준하고는 다르지. 오늘날 미적 기준은 서구 사회에서 그냥 미스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서 다 따와가지고 그거 갖다 맞추려니까 뭐. 아니 하기야 뭐 우리도 부천적으로 애쓰다 보니까 다리가 좀 길어졌다만 옛날보다. 예? 우리가 다리가 긴 민족이 아니잖아. 그 억지로 맞추려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다리가 긴 상태에서 그쪽에 체형에서 나름대로 아름다운 미를 없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도 참 잘 따라가가지고 요즘 애들은 막 미끈미끈하게 잘 나오더라마는.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라는 것은 주관적 기억 경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주관이 문제가 있겠죠. 그래 주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라는 말을 씁니다. 객관 대상에 대해서 주관에 오염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자기 주관을 빼버리라는 이야기야. 근데 객관은 믿을 만한가? 아니요. 객관의 대상이 변한다니까.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 무상하니까 뭐예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까? 무상해서 무상한 것에 대해서 다 변하고 달라지는데 우리는 자꾸 변하고 달라진대요. 항상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아니 있는 그대로는 대상도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 지금 이미. 그 좋은 말 속에서 대상만 있어요. 나도 당연히 있어요. 나도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지. 그래서 있는 그대로도 문제지만은 유신견, 내가 있다라는 그러한 견해 때문에 정견 바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상한 거야. 정견의 핵심은 무상이란 말이야. 근데 무상이라 그런데 내가 자꾸만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바르게 보는 것은 내가 있고 내지는
그 대상이 실제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없고 대상도 실제적인 것이 아니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르정자 정견입니다. 있다라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있다라고 보면 나는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아는 것이 뭐냐면은 바른 견해란 말이야. 예. 그게 핵심이다. 재행무상이라는, 재행무상에 대해서 내가 바른 관점을 가지지 않으니까 하잖아. 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고진멸도가 나오잖아. 고가 멸해야 되니까 그 방법이 뭐냐면 제일 첫째로 제시한 방법이 정견이라는 거야. 그 정견은 뭐를 지금 없애는 방법이야?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고진멸도할 때 도는 팔중도거든. 아시겠죠? 이미 배웠잖아. 도식적으로 잘 아시잖아. 그럼 아시는 걸 꺼내보라고. 고진멸도 했을 때 도의 첫째 방법은 방법, 길이란 말이야. 실천이란 말이야. 그 실천의 첫 번째 실천은 뭐요? 정견이야. 정견의 핵심은 뭐지? 고를 해결하려고 정견하는 거예요. 고를 해결하려고. 있는 그대로 보려고 정견하는 거? 아닌 것이지. 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견하는데, 그 정견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뭐야? 무상을 제대로 내가 깨닫지 못하고 무상이라는 걸 전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란 말이야. 정견의 핵심은 무상입니다. 정견하면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성제에 대한 확실한 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거는 뭉뚱그려 한 이야기잖아. 가장 핵심은, 정견의 핵심은 무상을 관하는 겁니다. 무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무상하고 당연히 대상도 무상겠지. 나도 무상하고 대상도 무상하겠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른 뭐냐면은 견해이다. 근데 이게 잘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정견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바라보는 것은, 여기서 바라보는 건 뒤를 바라보는 거, 앞을 바라보는 거겠어요. 정견을 바라보는 건 전망이지. 견이라는 것은 뒤 바라보는 건 마음속 내관이잖아. 견이라는 것은 현재이거나 미래잖아. 그래서 그것을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삶을 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사유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사유가 왜 나는 무상을 관하고 무상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나는 왜 자꾸 무상으로 안 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는 거지. 그것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무상하니까 지금 대충 생각해도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찰나지간에 가면은, 그 매 순간에 가면은 내가 이 무상을 잘 관해요. 항상 있다라는 것에 오염되어 있으니까 순식간에 놓쳐. 그래서 뭐냐면은 윗닦아 윗자라 숙고한단 말이에요. 숙고. 그 숙고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 색수상 행식 하는 것들이 온이라서 나는 그것을 치온 있다라고 착각하지만은, 그 오치온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업장의 경량성을 띈 거야. 업장의 경량성을 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나는 해탈하고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은 나는 계속 어떻게 고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견해, 고를 해결하는 견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견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생각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사유라는 거예요. 그 바른 사유의 핵심적 구조는 온 12척의 가르침이지. 온 12척의 가르침. 뭐로 사유를 해보는 거예요? 상가 법문 가지고 사유를 해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제 우리
시간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절대적 세계지. 절대적 세계지. 요즘은 세상이 글로벌해져 가지고 절대적 세계예요. 상대적 세계예요. 네, 상대적 세계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가르칠 때 제가 가장 수월하게 가르친 게 뭐죠? 우리는 지금 현재가 낮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낮이라는 건 사실이 낮이야. 근데 사실이 낮이에요. 안 그러면 어떤 이의 사실은 밤이에요. 어떤 이의 사실은 밤이라는 거야. 우리는 낮이 지나가서 밤이 온다고 생각하지만은 낮이 지나가고 밤이 오는 거야. 안 그러면은 사실은 낮과 밤이 함께 있는 거야. 낮과 밤이 함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누가 전화 가지고 여기는 밤인데 라고 이야기하면 뭐 여기 대낮인데 라고 이야기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거긴 밤이에요. 요즘은 그게 다 알지. 근데 통신수단이 발달했고 다 연결이 되니까 정보가 돼 있으니까. 근데 과거에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은 말 되는 소리야. 저기 이상한 놈이야. 지금 밝은 대낮에 밤이라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시간조차도 상대적으로 가면은 달라진다고 우리가 길게 설명 안 해도 다른 강의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관이나 객관의 세계는 이게 다 이상하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무상이라는 것이 서로 어우러져서 시공간이 우리는 원래 있는 줄 알았는데 시공간은 어떻게? 시공간은 그 상황에 따라서 사탕 먹으려고 사탕 떨어뜨렸지. 빨리 먹어요. 바닥에 떨어진 거 안 먹나? 사탕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농후하게 들려서. 그래서 그 사유를 해보면은 요즘은 더욱더 그 사유의 천착이 다양하고 깊어지지만은 부처님 때의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탁월함이 뭐냐니까 우리를 뭐로 파악했어? 온으로 파악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과정적 존재로서의 온. 그 온으로 파악하고 그 온을 분석하니까, 예? 아니비설신이 색성형 및 촉법 하는 12초로 파악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아비달마 시간에 부처님 제자들의 상상이 많은 상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잖아요. 엄청난 상상입니다. 뭐냐면은 과학기술이나 이제 여러 가지 측정 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뭐냐면 사변을 가졌다는 거는 참 옛날에는 다 천재들이 그렇게 많았는가 봐. 요즘은 왜 이렇게 바보들 투성인지 걱정이 돼요. 우리나라 전체도 지금 이상하게 바보들이 이래 많은지 난 뭐 그렇게 몰랐네. 서울대에서 뭐 해가지고 그 바보들을 다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사유를 해야 되는 이유고 사유를 하는 이유는 계속적인 정견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견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앞날을 헤쳐나가는 지혜의 창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지혜의 창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사유라는 것이 음악으로 따지면은 정견은 바이올린이다. 정사유는 첼로고 뒤에서 첼로가 막 어떻게 힘으로 받쳐줘야 바이올린 폼 나요. 물론 바이올린 지 혼자 하는 것도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바이올린 혼자 키는 걸 1시간 들으면 지루합니다. 귀도 아프고. 근데 첼로가 하나 딱 받쳐주면은 소리가 딱 달라진단 말이야. 소프라노가 하루 왼종일 노래 불러봐요. 귀 따갑습니다. 근데 밑에 알토나 남자 바리톤이 받쳐줘봐요. 돌아가시지. 서로. 그게 꿍짝이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정견과 정사유는 지혜에 있어서 탁월한 생각을 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파리다냐 초월지가 정견에서 나올 수 있다면은 정사유는 창조의 생각이 정견에서 나올 수 있다면은 정사유는 그것에 대해서 통찰지 아비냐냐 하는 것들. 그러니까 초월지와 통찰지의 배경이 되는 게 정견과 정사유일지 모르겠다라는
갑작스런 영감이 떠오르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게 지금 뭐냐면은 고를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맨 먼저 꺼내놓는 거예요. 팔정도의 교설의 뭐냐면 정형에 따르면은 정경과 정사유가 지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에 해당되는 것이 개정해잖아요. 불교 공부에서 가장 기본은 개입니다. 그 과정은 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꽃은, 예? 그 결론과 그 깨달음의 뭐냐면은 유용한 쓰임새는 지혜에 해당된다. 그래서 개정해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마지막 꽃 피우는 가르침은 반야란 말이야. 그 반야를 팔정도의 맨 앞에 꺼내놓은 이유는 지혜가 그만큼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거니와, 그것이 중요한 덕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과거를 살아요. 앞으로 쭉 과정적으로 나아가야 돼.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경과 정사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뭐 있는 그대로 봐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있는 그대로 봐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정경과 정사유에서 엄청난 방편이 나와야 되지. 자기 해탈과 그 다음에 인연을 위한 방편이 막 샘솟아야 정경과 정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정경과 정사유가 반드시 임상을 해야 되지. 견해와 사유는 생각일 뿐이잖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 임상을 해야 되지. 이 임상을 뭘로 해요? 처음 임상은 논문으로 하는 거지. 맥락이 맞는가? 그게 말입니다. 정어. 말로 해가지고 논리적 기결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말이 맞아야 될 거잖아요. 타당해야 되잖아. 아니고 막연하게 여러분, 아니 누가 오늘 좋은 훌륭한 스님이 있는 그대로 네가 보질 않았네. 저도 어릴 때 아니 비설신이 색성양 무척법 12처의 가르침을 놓고 아니 색을 본다는 이야기야. 아니 색을 본다 했을 때 이 가르침이 뭐지? 이게 지금 말은 안 어렵잖아요. 눈이 색 물질을 보는 건 당연한 거잖아. 이게 무슨 가르침이지 하니까 누가 옆에 선배가 와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야 하니까 말이 괜찮더라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한 모양이구나.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같으면 내 눈은 뭐요? 거울이지. 내 눈은 내 눈이 거울 되려고, 내 마음이 거울 되려고 그런 애를 썼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가르침이 가르쳐질 일이 턱이 없잖아. 말은 그럴싸한데 이거 도대체 뭐야? 라고 했는데 여전히 지금 있는 그대로 보라는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유효한데, 그게 아니고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정경과 정사유는 창조적 생각입니다. 예? 창조적 견해예요. 그것에 대한 임상적 실험이 바른 말, 논리적으로 맞아야 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 같고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말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따져보니까 있는 그대로라는 말이 돼, 안 돼? 말 안 됩니다. 그냥 어디 수필집에나 나오는 이야기요. 아니 요즘 자꾸만 불교를 갖다가 요즘 이상하게 춤추는 놈까지 나와가지고 뭐 지가 뉴진스랩에 해가지고 그냥 온 동네 동남아 다 가가지고 그냥 개그맨 그렇게 그래가지고 뭐 뺑뺑 돌리 잡고 하던데 뭐 좋아요. 뭐 그래서 뭐 부처 핸섬이라며. 부처님이 핸섬하지 아리아족이니까, 아리안이니까. 그러니까 부처 핸섬 지난번에도 어떤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하니까 극락왕생하는 것도 뭐 하고 하더라고. 뭐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예능인들이 나는 승복을 입고 나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불교가 탑으로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화에 목사가 얼마나 나쁜 놈들이 많아요. 신부는 좋은 일 합니까? 로망카라 하고 나와가지고 살인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천주교에서 우리 종교를 못 오겠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하지. 뭐 승복 입고 나와가지고 아니 승복 입고 오만 일이 다 일어나잖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불교를 해설했다 그런 생각 안 해요. 과거에 그 누구야? 아자아자 찍었던 임권택 감독이
처음에는 아재아재 안 찍고 비군이라는 영화를 찍으려고 그랬거든. 그 비군이 주인공이 김지미 씨야. 그 김지미 씨가 머리를 이렇게 삭발하고 비군이 연기를 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그 비군이 영화를 찍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한 몇 년 있다가 김지미 씨를 실제로 봤는데 어이구 천상여자인 줄 알았네 나. 이쁘더라고. 그 사람 행적이야. 날 뭐 관심도 없지만은 하는데 나중에 강수에는 직접 그 뭐 시사회도 가고 했으니까 아재아재 뭐 하고 했는데 그 비구니에서 그냥 불교에서 대박고 난리 났잖아. 불교 모독한다고. 예, 막 비구니가 타락하는 이야기하고 아재아재에서도 그 장면이 나오거든. 강수현. 근데 이제 비구니에서 한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아재아재는 찍었고 아재아재가 또 국제영화상을 받았기 때문에 불교에서 아무 말도 안 하지만은 속으로는 또 부글부글 하겠지. 예, 됐다고. 내가 아재아재보다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는데 안 하려고 그래. 아이 구도 행각이 사람 삶에는 다 그런 게 있지. 그래서 뭐 연예인이 와서 부처 행성을 하든 극락왕생을 하든 뭐 나는 뭐 DJ를 해가지고 뭐 춤을 추든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또 애들이 그걸 좋아한대요. 뭐 좋아하면 또 됐잖아. 그것 때문에 또 뭐 불교가 요즘 젊은이들이 불교에 인기 있다고. 불교에 인기 있어요. 그냥 그 뭐냐면 승복이고 춤추는 놈한테 인기 있는 거야. 그거는 그렇다고 보는데 아니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해놓고 대충 불교로 수필 쓰는 사람들 진짜 문제야. 있는 그대로 본다 했었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했었고 뭐 수행할 필요 없다고 해서 자식들은 아무나 하여튼 죄송합니다 욕해서 제가 왜냐면은 공부 안 됐으면 이야기하지 마라 이야기요. 있는 그대로라는 것도 생각해보고 수행이라는 것도 도대체 수행이 뭔지 알아봐야 될 것 아닌가 봐. 자기가 그냥 뻔히 아는 관념에 수행하지 말고 자기가 그냥 내가 아는 관념으로서 삼천배하고 내지는 뭐 선방에서 가만히 앉아 있고 뭐 화두 들고 하는 것들이 그런 수행 필요 없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부처님께서 암경이나 니까야의 정선에서 이야기해 놓은 해탈법과 그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입으로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를 할 줄 알고 수행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내가 오케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다 뭐라 그러자니까 소승불교래. 어쩌다가 소승불교가 됐어. 누가 꼬르륵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냐? 아까 케이크 먹을 걸 그랬나? 케이크 먹을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 거야. 딱 크게 들리네. 에? 그래서 그러려면은 모르지만은 그것도 안 하고 함부로 이야기할 것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도발적 은사는 저도 도발적 은사를 여러 번 쓸 수 있지만은 안 쓰잖아요. 웬만큼에서는. 그러니까 쓰면 안 됩니다.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은 안 되잖아.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사실도 모르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제가 꾸짖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누구한테 듣고 파악하는 거. 안 좋아요, 저는. 지가 경험도 안 해보고, 뭐 욕을 하고 뭐 알고 하고 하느냐고. 경험을 해보고 하라고. 그리고 경험도 대충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 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 단면만 자르고 이야기하면 오해할 소지가 많잖아요. 그 맥락에 대한 이야기 충분한 이해가 있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그것도 놈 이야기 해래요. 놈 이야기 하지 말고 내 이야기 해야 돼요. 내 이야기 하라는 게 불교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수필 불교로 막 써. 또 하니까 사람들은 또 좋아하니까 부처 핸섬보다는 더 뭐냐면 덜 좋아하더라 말이야. 부처 핸섬을 더 좋아하다 애들이. 뭐 이거 뭐 그냥 걔는 뜨자마자 지금 뭐 동남하고 난리가 났는데 뭐 그래 안 뜨잖아. 그래도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수필 불교 하면 안 돼. 그럼 문제가 있지. 내지는 글자 써져 있는 것에 대해서 뭐 그냥 우리가 교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재미없이 그냥 문자로만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지. 그러니까 실증적으로 지가 경전은 차근차근 읽고 경험해보라는 이야기야. 나도 이제 후배들 이제 우리 그 헌법당이나 이래 가면은 다들 이니까 꽂아 놓고 있어요. 이게 아마 이 출판사에서들 헌법당에 줄 수도 있고 예전에 대거 같이 구입했을 수도 있고 자기가 관심 있어서 구입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가면 꼭 물어봅니다. 저거 읽고 아무 때나 딱 펴가지고 네가 진술할 수 있냐?
그 이야기 도발적으로 물으면 가만히 있지 다. 잘못해가지고 어느 쪽 패가지고 자 이거 무슨 뜻이고 해보라면 큰일 나니까. 예, 가만히 있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공부해라. 부처님 경전 놔두고 진술 못하면은요 공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공부해줘. 입 다물고 딱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 신도들한테 몇 마디 짓거린다고 지가 불교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금생에는 입 다물고 딱 공부하는 것도 훌륭한 자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걸 차근차근 읽어나가는 이유도 그겁니다. 나도 편안한 이야기 할 수 있지. 힐링되는 이야기 할 수 있고 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신우이 그냥 그 뭐야 돌식년대 다시 시집간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시부모 꼴보기 싫은데 다시 어떻게 화해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다 하지 왜 못해? 그거 하면은 인간사 개입이 얼마나 쉽냐고. 뭐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런 거지. 인간사가 아니 그것을 참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모른 척하면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내지는 어떻게 또 슬기롭게 끈질기게 또 집착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질의 사람이 있지. 그것이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 그게 어떻게 불교겠냐고. 그거는 그냥 신상 상담입니다. 신상 상담 좋죠. 근데 그 앞에 불교라고 붙이기에는 좀 민망하잖아. 민망하잖아. 그래서 공부해라는 거야. 그래서 그 공부가 뭐냐니까 정견을 갖춰야 된다는 거야. 사유를 갖춰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입으로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응? 대치 입으로 별 공부도 안 하고 대충 모든 경전 다 통달하는 듯이 이야기하지 말고 응? 해독도 못하면서 말이야. 경전 뭐 5만 번 지금 우리도 번역 자료로 본을 가지고 읽습니다만 요즘 뭐 선법하는 인간들 하는 거 보면 달마 헬맹론 이런 것들 좀 제목이 섹시하잖아. 달마 혈맹론 하니까 피혈자에 우리 백자 혈맹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달마대사의 선불교의 정수인모이다 생각하지만 달마 혈맹론은 달마대사 찬술이 아닙니다. 우리 학문적으로 연구해 보면은 달마가 쓴 게 아니라는 거야. 누가 쓴지 몰라. 이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정보까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데 그거 가지고 막 뭐 대단한 건 그냥 이야기하는데 다 엉터리야. 어떻게 보면은 불교에 위배되는 언사가 잘 나옵니다. 근데 제목이 달마 혈맹론 나니까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기가 좋지. 그런 이야기라든지 내지는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선오름은 백화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을 잘 못해요. 근데 해석을 잘 못하니까 생긴 맹점이 뭐야? 자의적 해석이 생기는 거야. 지 마음대로 막 해석하는 거지. 그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폐단들이 많지. 그래서 뭐냐면 제발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그게 정견과 정사유 정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임상에서 해보라는 이야기죠. 임상에서. 아니 바카스만 마시면은 모든 그냥 피로 회복이 다 될 것 같이 선전한다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카스를 마셔. 심지어 바카스도 D도 다르고 F도 다르고 다 다르더만. 알아요? D가 좋아요, F가 좋아요. 그러니까 보살들은 바카스에 대한 그 연구도 잘 안 했네. 바카스 약국에서 파는 거, 바카스 F는 편의점에서 파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DF 만들어가지고 한 거야. 처음에는 바카스 D였거든. 근데 이제 편의점 파는 바카스 F 해가지고 자기들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약국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게 있으니까 했는데 어쨌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카스 먹고 다 피로 회복됐답니까? 마실 때는 기분 좋지. 그러니까 불교도 마찬가지로 바카스처럼 바카스 불교가 있다니까. 바카스 불교가. 근데 피로 회복이 안 되는 문제는 뭐예요? 간의 문제 아니야. 간의 문제. 그러니까 간 여러 가지 장기의 문제잖아. 그게 하나의 장기가 문제야? 그래서 그냥 요거 간 낫게 하려고 다른 약 쓰다가 다른 장기 안 좋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그래서 뭐가 필요해? 의사한테 진단 가서 받아봐가지고 그 균형점을 찾아가고 많은 임상을 한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듣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것도 다 따로 돼 있는 것 아니요. 그렇게 해야 되듯이
불교도 바카스 불교 하지 말고, 예? 임상적 불교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임상적 불교를. 임상적 불교 하는데 또 급해요. 급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른 채 또 그쪽에서는 또 그래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막 명상된다 막 들어가. 막 들어가면은 정견이 내한테 잘 세워져 있을까? 정견 세우기 전에 스킬부터 배울까? 스킬부터 배우고 거룩한 뭐 이런 거 뭐 이상한 것만 잔뜩 그 분위기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도 예술의 전당 안에 들어가 있어 봐요. 다 훌륭한 감상자들이지. 그래가지고 탁 하는데 끝나고 나서 박수 치는데 이게 박수 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리잖아. 자기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악장 사이에 박수 막 치는 사람도 생기잖아. 요즘은 과거에는 진짜 많았거든. 근데 요즘은 참 교육도 많이 되고 해서 악장 사이에 박수 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런다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꼴불견이 빈필 왔잖아. 빈필까지 와서 연주하면은 비용 엄청 들거든요. 표값도 엄청나요. 귀하지. 그래 빈필 가가지고 탁 하는데 제발 녹음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녹음해가지고 들켜가지고 휴대폰에서 그냥 카톡 온 소리 삑 나가지고 녹음하다 들켜가지고 그런다고. 불교 배운 사람들 안에서도 뭐야? 녹음기 불교도 있다는 거야. 지생하러 관계없이. 자, 빈필이 왔을 때 가장 해야 되는 건 조마조마하면서 녹음해야 되겠어요? 듣고 충분히 느껴야 되겠어요? 그게 감상해야 될 것 아니요. 그 비싼 돈 주고 가가지고 감상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야 내가 참 오늘 이 훌륭한 연주를 들었다라고 해서 만족감을 가져야 될 건데 녹음하고 조마조마 해가지고 나중에 휴대폰에서 너 소리 들으면 그 자기가 현장에서 듣는 소리가 나오나? 그런데도 어떻게 이 뇌로만 불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앵무새처럼. 그렇게 하지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음이다.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야기하면 말 표현하기가 제일 힘들죠. 의사님이 가서 저를 가서 뭐 하고 왔는데 이러면 오늘 그냥 팔 정도 했는데 정견하고 정사유까지는 했어. 그래 설명해봐라. 그게 왜냐면은 제 이야기 다 알아듣는단 말이야. 알아듣는데도 말로 표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게 임상의 첫째라는 거야. 말로 표현하기가. 근데 어느 날 말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 됩니다. 앞으로 언제 되겠노? 말 한번 시켜볼까? 발표돼. 그럼 또 저리 아무도 안 오겠지. 말 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흉내내겠죠. 아니 비슷한 뉘앙스로 하겠죠. 아니 자기 말로 됩니다. 그 다음에 말만 되면 뭐 하느냐고. 논리적 기결이나 내지는 정서적 공감, 감동 이면 뭐 하느냐고. 그게 아니고 행위에 그것이 가르침이 들어가 있어요. 실컷 보시했는데 지는 보시 안 해요. 그러면은 보시한 사람이 그 진정성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말은요. 말로는 진정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항상 말은 행위 따라야 진정성이 생기는. 행위 없이 어떻게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위가 따라야 된단 말이야. 자기 행동 거지에. 그래서 행위가 힘드니까 태도에서부터 계율이라 그랬잖아. 태도나 자세부터 시작해서 이 정업하면 업이라는 것은 신구의 삼업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까지. 말하는 건 당연히 앞으로 정어를 얘기했으니까 그 뭐냐면 신과 의에 행위에 얼만큼 들어가 있는가. 그것이 뭐가 정견과 정사유가 그 안에 투영되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현실에 적용돼야 되겠죠. 정언만 하더라도 임상이다. 자기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정명은요. 정명은 항상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관계에서. 제가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바른 생계라고 생뚱맞은 번역을 하는데 바른 생계라고 하면 안 되고 생활이라면 맞아요.
생활이라는 것이 뭐냐니까 수행자의 생활이 뭐죠?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그냥 사는 게 생활 아닙니다. 그건 업이지. 예. 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청정신을 만나고 내가 원명제를 만나고 내가 안심도를 만나고 이게 생활입니다. 어떻게 관계하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가지느냐. 그죠? 그게 뭐냐면 정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명은 현실에서의 구현입니다. 뭐를? 정견을. 그러니까 현실에서 딱 드러나는 게 정명이라니까. 정명이라니까. 현실에 딱 드러나는 게. 근데 이게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명예에서 완전하지 않아서 계속해야 되고 내지는 또 견해가 아직까지 덜 성숙하고 사유가 깊지 않아서 당연히 수다원도 무상을 알고 아나함도 무상을 알지. 근데 아나함의 무상과 수다원의 무상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수다원의 무상과 아나함의 무상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이 엄청난 차이를 여러분들이 고개 끄덕끄덕 거리는 게 뭐죠? 수다원은 인지적 차원에서 무상하다는 것을 안다면은 아나함은 뭘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는 거예요? 자기 개인 안에서 확철대오를 해서 그 무상함이 오히려 나를 열반으로 이끌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무상고 했잖아요. 무상하면 고인데 무아이면은 열반입니다. 무아이면은 열반입니다. 무상고 무아했을 때 무상해서 고지. 그래서 그러한 안은 없다라는 부정적 의미도 있지만은 무상해서 고인데 그 고를 극복하면은 무아여서 열반이라는 거예요. 무상인데 고인데 계속 유하면 나는 계속 고지. 근데 그 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나는 이미 무아여. 나는 더 이상 고정된 나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집착한 나가 아니란 말이야. 그것에서 풀려날 수 있으니까 그것의 근거는 무아이고 그 무아이기 때문에 열반이란 말이야. 열반에 다가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무아여서 열반이에요. 무아여서 열반. 그것이 뭐냐면 수다원과 아나함의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 무상을 대하는 차이입니다. 한쪽은 어떻게? 무상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자 같으면 한쪽은 열반을 추구하는 수행자. 달라지죠. 똑같은 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그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그때 정진이 필요합니다. 정진이 필요해. 완전히 지지 않았다니까.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견해가 다 다져지지 않았고 사유가 깊어지지 않았고 그 행동이 말이나 행동이나 내지는 그 생활이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진을 하는 거야. 그 정진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체험을 해? 해탈의 체험을 합니다. 그게 해탈의 체험에서 그 해탈의 체험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깨달음이 정념이요. 정념. 이 념이라는 것이 지금 마음이잖아. 지금 마음이 같대요. 달라져서 단계로 성숙한대요. 성숙합니다. 그래서 자기 삶 스스로가 개발되는 정정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기 삶만 성숙돼요. 인연 전체가 성숙돼요. 인연 전체가 성숙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으로 수다원도 정이 있지. 수다원도 색계 일선에서 이생희락지라는 정이 있잖아요. 이생희락지가 뭐죠? 더 이상 내가 과거의 욕망적 반복을 안 하겠다는 거야. 베르테르처럼 자살 안 해도 된다고. 베르테르는 어떻게 해요? 롯데 때문에 자살했다니까.
저 여자 그냥 하고 내가 그냥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고. 왜? 짝사랑이니까. 될 리가 있냐고. 그래서 베르테르는 지금까지도 그냥 괴테가 이거 언제적 사람이에요? 이게. 슐러가 괴테보다 더 후대 바로 아래 세대 사람이니까 옛날 사람이죠. 이제 근대의 싹이 트기 시작하던 그 시대의 사람, 그때의 슬픔이 지금까지도 그냥 유효하잖아. 내가 선물할 만큼. 여러분들의 욕망은 추락했어요, 억압했어요, 잊혀졌어요. 안 그러면 베르테르처럼 죽었어요. 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반복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욕망에 대한 반복을 하지 않는 이성적 결단이 있는 게 수다원입니다. 이성적 결단이 있는 게 수다원. 이성으로 욕망을 잘라내지 않으면 욕망 안 잘려요. 판단 안 선다니까. 아니, 항상 어떻게 해? 우리는 뭐에 꺼달려? 정에 꺼달리잖아. 정에 꺼달려서 뭔가 선택을 못해요. 행동으로 옮기질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딱 잘라내는 것이, 한번 잘라내면 두 번, 세 번 그것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고 탁탁탁 쳐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생 희락지. 그래서 과거의 욕망적 삶에서 떨어져 나온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수다원한테 다 있는 거지. 그 수다원이 가지는 게 뭐죠? 우리가 오하분결에서 따지면은 유신견. 우리 현숙하고 우선 적어야 되겠다. 유신견, 개금치, 회의적 의심 하는 거잖아. 그 수다원이 해결하는 게 뭐냐면 유신견, 내가 있다는 게 내야. 이성적으로 내가 있어요, 없어요? 이성적으로 따지면 내가 있다라는 것은 허망한 생각. 개금치, 내가 가지고 알고 있다는 정보도요, 오염투성이에요. 정보라는 게 오염투성이야. 그 정보가 실은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의 왜곡이 만들어낸 거거든. 사회의 여러 가지 욕망이 만들어낸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 서부 영화 보면은 싹 다 말 타고 총 쏘는 백인이 선한 줄 알았지. 예? 인디아는 다 악한 줄 알았잖아. 특히나 아파치. 오 하면서 티 나오고 하는 거. 그런데 그 뭐야, 충무로 가면 대한극장이라는 극장이 있잖아. 대한극장은 요즘은 이제 했는데 스크린이 옛날 컸잖아요. 80mm인가 뭔가 엄청 컸잖아. 그때 늑대와 충물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케빈 코스트러 나오는. 80mm 그냥, 요즘은 이제 아이맥스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거기서 보는데 막 총 뻥뻥 쏘는데 인디언들하고 그 물소 때 당당한 막 하고 하는 게 실감나게 딱 보이는데 그걸 늑대와 충물이 내 졸업하고 튀어나왔나? 하여튼 그랬는데 그걸 보는데 그때 인디아는요, 늑대와 충물이 뭐죠? 늑대와 충물, 이 영화 제목인데 그게 뭐예요? 그게 케빈 코스트너 역할한 그 뭐냐면 백인의 이름입니다. 그 인디아는 이름을 어떻게 적어요? 늑대와 춤을, 정말 늑대하고 맨날 춤춘다. 쟤는 춤추는 놈이 그걸 이름으로. 나라에는 거예요, 뭐요? 배원정사 지킴이. 인디아식 이름은. 이래 되는 거지. 그게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금강장사 부주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인디언이 더 이상 악한 사람이에요. 백인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죠. 약탈자니까. 관점이 달라지는 것 아니요, 이게. 관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관점도 다 달라지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지금 우리의 삶에 없겠어요? 고스란히 있습니다. 고스란히. 여러분, 일제가 좋아요, 미제가 좋아요? 우리 관념이 다 있잖아. 우리 아버지는 일본 왔다 갔다 하는 배 많이 타고 동남아 왔다 갔다 하는 배 탔거든. 가져오면 맨날 일제가 좋아.
그래서 우리 1점만 해도 그 시대에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다리 흔들었지. 그래서 막 친구들 하는데, 내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가니까, 일찍, 우리 아버지 그래 자상한 사람은 아닌데, 뭐냐면, 화물선 대리점 하는 사람이 아들 학교 갔다고 갖다 주라 했다고 크레용을 주는데, 우리나라 그때 12색이었어요. 근데 36색짜리. 뭐, 기땀하는 거죠. 그래서 나 한 번 쓰고 없애졌어. 나중에 그걸 훔쳐간 애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방구 집 아들이야. 걔가 이 볼 줄 아는 거지, 크레용을. 볼 줄 아는 거지. 근데 나중에 찾고 보니까 걔가 그냥 반 이상을 다 써가지고 몽땅이 다 돼 있더라고. 걔는 얼마나 신나게 36가지를 해. 하기야. 지금 생각해보면 걔가 잘 가져갔어. 나는 12색 주나 36색 주나 미술을 못해서. 막 그런데. 그런데 그래도 폼 잡았는데 우리 이모부가 딱 오면은 이건 수출선 타니까 미제를 갖고 와요. 미제 갖고 오면 일제는 그 앞에서 게임이 돼, 안 돼? 안 되지. 우리나라 관념이라니까 그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 그래서 무슨 미국 가면 뭐 대단한 거 같고 무슨 미국한테 붙어 먹고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 뭐 어쩌고 일본 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딱 그런 관념에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관념이 돼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잘못된 교육이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개금치라는 거야. 개금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한테 아주 그냥 해가지고 조선놈들은 두드려 맞아야 된다는 거 생각하는 거 있잖아. 저것들은 옛날부터 당파 싸움을 했기 때문에 맨날 싸움질이나 한다는 요런 것들 오래된 어떻게? 걔들의 세뇌잖아. 가스라이팅이죠 좀. 따진다면은 물론 북한 사람들 세뇌돼 있지. 그게 그대로 남아있고 오늘날 우리나라 나름대로 분단국가에서 또 세뇌도 있고 하니까 우리도 얼마나 문명적으로 많은 지금 착각들이 있겠냐고. 그게 개금치입니다. 개금치. 그거 극복 못하면은 해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왜냐면은 성문성이 안 된다는 거야. 성문.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것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들을 줄 아는 겁니다. 이성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요, 의심해요. 의심하거든요. 그게 세 번째 회의적 의심이 나오잖아. 그게 우리의 해탈을 가로막고 있다니까. 우리 해탈을 가로막고 있다. 그것을 해탈하기 위해서 이성적 인간이 되고 생각할 줄 알고 수용할 줄 아는, 예? 그래서 내 욕망의 세계와 단절할 줄 아는 게 수다움이라는 거예요. 수다움이라는 거예요. 오만 타협 다 해놓고 마치 그냥 겉으로는 불교하는 척하면 안 돼. 그거는. 그리고 지가 타협한 거는 싹 다 어떻게 열어도 되고 저래도 되고 변명이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불교다. 그게 아니지. 아이고 계율은 막 때로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고 막 그거는 다 그냥 방편 아닙니까? 그때 이 방편이라는 것은 뭐 반야의 방편이 아니라 마치 수단과 같이 생각하면 그건 안 되지. 그거는 공부하는 자의 도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불교에서 우리 수행하면 수행자들이 중요하게 정제는 빼놓고 염정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염정은요, 정령과 정정은 견사유 업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기에서 개선할 자료가 없잖아. 염정에서 피드백을 시켜야 되거든. 사념처를 통해서, 사정근을 통해서, 사여의족을 통해서 피드백을 하잖아요. 피드백. 내가 공부에 의욕을 갖고 정진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평가가 일어나더라. 내 마음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더라. 라는 피드백이 사여의족에서 일어나잖아. 그 사여의족이 일어나려면 이렇게 사념처에서 자료가 있어야 되겠지. 정진할 자료가 있어야 되겠지. 그 정진하고 사념처에서 자료가 뭐냐면은 정경과 사유와 바른 말과 바른 행동과 바른 역할, 생활에 있다. 요 자료가 계속 피드백되어서 지혜는 더욱더 완성, 바람일쪽으로 나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역동적으로 공부가 돼야 돼요. 역동적으로 공부가 돼야 되는 게 팔정도는 다른 공부는 우리가 염각치, 택법각치 이렇게 순서가 가지만은 그건 고리잖아요.
차례 지었지만 차례 아니고 어떤 계기만 있으면 돼요. 근데 팔정도는 반드시 이 차례로 가야 돼요. 이 차례로 가야 피드백으로 해서 해탈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정정에서 끝나야 돼. 정정에서 다시 바른 견해로 와야 돼. 끝도 없습니다. 바른 견해로 오니까 나중에 어떤 견해까지 와요? 무아체득까지 갑니다. 정정에서 무아체득까지의 견해로 나아갈 수가 있다. 무아체득. 아니 여러분, 이제 뭐냐, 오늘 이상하게 팔정도 21분만 하다가 본문도 안 읽고 끝나겠다마는, 보세요. 우리가 새끼 사선이 있고 무새끼 사정이 있잖아. 사무색 처정이 있잖아. 처정이 있다면은 이게 정정 선정에서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사무색정이 뭐죠? 공무변처가 색계를 넘어섰거든. 색계를 넘어서 무색으로 가거든. 무색으로 가는 이유가 뭐죠? 색은 분별의 색입니다. 나너가 있어요. 무색으로 가면 나너가 있어요, 없어요? 무색이라는 것은, 우리라는 것은 여러분, 나와 너는 한정지어지지? 색이다 말이야. 우리는 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 안에서도 우리가 되고요, 저기서도 우리가 다 우리가 됩니다. 우리는 한정할 수가 없고, 우리는 범위가 엄청나게 무량할 수도 있고, 예? 두 사람만 해도 우리 돼. 두 사람만 해도 우리고, 엄청난 범위에서도 다 우리가 됩니다. 우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색처럼 규정하거나 제한적이야. 안 그러면은 무한해. 무한한데도 어떻게 무색, 우리라는 것은 개념할 수가 있잖아. 개념 지어줄 수가 있잖아. 그냥 무색이라는 것은 색처럼 개념으로는 알려지고 있으나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무색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개념으로 얘기하면 추상명사라는 거예요. 명사,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변처라는 것이 추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추상이라는 게 공존이라는 추상이에요. 공존이라는 추상.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 서울이라는 엄청난 거대 도시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요? 여러분 상상해야 됩니까? 이게 이 안에서 한강 이 줄기를 타고 앉아가지고 900만이 깔고 앉아 있어요. 아니 경기도까지 하면 이게 지금 북한강 남한강 수계로 따지면은 저 충주 이런 거 충청도 빼고 경기도권만 해도 2천만이 지금 깔고 앉아 있다고? 요 반개로 2천만이 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상수도는 어떻게 만들고 뭐는 누가 관리해? 여러분 싱크대 맡겨보셨지? 그래 가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뻥 사오잖아. 뚫어집니까 안 뚫어집니까? 그러니까 해가지고 홈쇼핑 봐가지고 그냥 고챙이 그냥 하고 해도 어떨 때는 안 뚫릴 때도 있고 말 때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2천만이 쓰는데 어디에 막혀가지고 물 안 내려가는 것 때문에 고민합니까? 그거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돌아가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요? 왜 이렇게 돌아가요? 색계에 비하면 무색계의 운용은요, 예? 한정이 없기 때문에 개념으로는 알려지고 이렇게 엄청난 문명적 결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색에서는. 근데 그 무색에서 일어나는 결과 중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문명이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분화인데 그 안에서의 개념 중에서 가장 탁월한 개념이 뭐냐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개별도 보호하고 그 전체도 아우를 수 있는 평화. 근데 그 평화라는 게 쉽지 않지. 그래서 평화라는 것의 가장 기본이 뭐냐니까 그게 공존이라. 공존이라는 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계의 가르침에서 당연히 영기적 가르침이 있지만은 무색정으로 나아가는 것은 뭐죠? 영기적 가르침의 확장이 있습니다.
연기적 가르침으로의 확장. 그러니까 나는 무엇으로 확장해야 돼? 연기적 가르침으로 나를 넘어선 의미로 자꾸만 내 스스로가 확장해 가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그 안에 쫙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선정에서 끝나요. 이 선정이라는 것이 다시 새로운 견해를 가지게 되는 거야. 새로운 견해를. 그게 종교적 이상으로 딱딱딱딱 따박따박 올라간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팔정도의 가르침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모든 연기를 설할 수 있고 그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고 그 연기의 가르침을 체득하고 실제로 표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부처라. 응? 부처라. 엄청난 일이지 이게. 희대의 사건이지. 예수야 하느님의 아들이지. 자기가 그렇게 주장해 나는 안 믿지만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아들이지. 그거는 뭐냐면은 논리적으로 평화예요. 안 그러면은 땅에는 평화. 이거 평화하려면 저쪽에 영향이 있어야 되니까 평화롭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근데 지금 불교의 평화의 방법은요. 연기라는 거야. 그 연기의 실천에서 첫째의 단추가 공존이라는 거야. 우리는 생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존적으로. 생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기적 가르침으로서의 자기 견해, 사유를 확대시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경과 전사유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니까. 팔정도 공부를 수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게 불교의 알파와 오메가가 이쪽에 다 들어있어. 막 괜히 앉아가지고 할을 해쌌고 막 참나 해쌌고 막 본성 해쌌고 이딴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는 우리 마음은요 이미 다 소통되게끔 서로 돼 있잖아. 그게 본성이 있어서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훈습에 의해서 그 생존에 의해서 서로 매칭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부처님이 연기라고 해요. 연기라고 해요. 본성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싸구려 말이지. 싸구려 말. 그러니까 부처님은 연기라고 돼 있다고. 인연생기라고 돼. 모든 것이 인연지어져서 일어났고 나의 생존도 인연지어져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때까지 전혀 전에 가져 있지 않던 견해를 가지는 그게 반야의 달라짐이죠. 반야의 바람일로 결국 아란에 가서 이제 궁극적 바람일이 일어나겠지만은 그래서 공부라는 게 오늘 팔정도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다음에 쭉 가보면 팔해탈, 팔승지 뭐 이런 데 가서 이야기가 쭉 승지 그 다음에 11체처 하면서 요즘 이것 때문에 이제 불교 헤매잖아. 가시나 때문에. 가시나 하니까 이게 부산에서는 여성을 비하해서 뭐 하는데 가시나라는 이야기는 일체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남방불교에서 수행법에 들어가고 일대 혼란을 겪거든요. 일대 혼란 겪을 일 아닙니다. 이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맞지만 이까 3권에 와서 처음 만나잖아요. 그 전에 불교 우리 오후 강의할 때 대반 열반경에서 이 장면을 가시나라는 말은 안 나오고 대충 이제 팔승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다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저도 막 생뚱 맞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중심적 그 내용이 아닌데 이상하게 명상하는 쪽에서 이걸 신비적으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했는데 신비적으로 받아들일 일은 아니요. 그냥 색깔이나 이런 것 요소에 대한 관찰이거든. 그 요소에 대한 관찰에 대해서 요소는 여러분 사주에 아이고야 전현침 사주에 흙이 많다. 우리도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흙이 많다 이러면 어쩌지? 큰일 났네 저기 흙이. 아이고 저 그냥 명경수 사주에는 목이 많네. 그래서 그냥 물을 만나면 안 좋네 뭐. 이런 소리들 하잖아. 아니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요소에 대한 생각은 그 문화권에서는 다 있어요. 그런데 사주에 흙이 많아서 선생님한테 흙이 있어요? 아니지.
아, 흙이라니까. 그래 얘기하니까 뭐 뼈, 뭐 이런 것들 싹 다 흙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하긴 무슨 보니까 흙이 강할 뼈가. 근데 그게 아니고 흙이 많다라는 것들 불교에서는 요소는 각자 의미대로 파악합니다. 흙이라면 여러분 당장 떠오르는 의미는 뭐예요? 견고, 단단, 지탱, 그죠? 유지. 물은요? 어, 흐름, 유동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거에 대한 파악입니다. 그거에 대한 파악. 그거에 대한 파악이 그런 의미, 즉 나의 사변의 확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이런 지식적 서술이 없었잖아. 근데 오만 다루는 외도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파악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팔승지 하면은 이 승에 이길 승자라고 이제 중국 사람들을 번역했는데 이 극복하다는 이야기거든. 팔승지 경지할 때 경자는 아타나에서 어, 아요타나 해서 우리가 처할 때 고처자를 써가지고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요소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사람들 번역도 지배하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왜 경전에 중심이 안 들어오고 관계로서 이런 장면에서 끼고 저렇게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색에 대해서 이제 무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 아비달마 가니까 뭐 우리가 무표 하니까 그게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무표 색하니까 표시가 안 나는 색이라잖아. 표시가 안 날 뿐이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무색 하면 우리가 색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색해야지. 있는 거란 말이야. 추상적이라서 문제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의미 파악, 그러니까 지식적 확대, 정보의 확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불교에서 하기가 옛날 고대 문서이기 때문에 오해가 많이 되고 오늘날 그러한 이것을 해석할 만한 자기의 역량 부족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신비적으로 해가지고 명상하는데 갑자기 파란색이 나타났대. 갑자기 밖에서 불이 번뜩했는 모양이지 파란색이 나타나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할래탈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제 팔정도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칩니다.